과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선을 넘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 도전. 엇갈린 반응들. 도전 정신이 좀 투철하신 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승산 있을까요? 승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정치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뭐 철수하는 안철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각인이 돼 있는데 이번엔 성공할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전이라는 세 번째 선을 넘었습니다. (2011년 9월 1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기사. 화제의 기사는 바로 당시 20, 30대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환호를 받으며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주인공 안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은 되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인데도 뭐 안철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또 정치까지 해 이렇게 했던 시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의문점이 처음 들었어요. 기존에 걸었던 길과는 좀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 했으면 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기가 혹시 안철수 연구소 CEO 시절부터 정계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인기 급상승의 기폭제가 되었고 정치계 입문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분은 정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정치인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그런 강점을 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리고 2011년 9월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마 선언을 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역시 한층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야말로 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았죠.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죠. 네,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뭔가 좀 참신하고 우리나라를 더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냥 신선해서 좋았어요. 신선해서. 사람이 때가 묻었잖아요. 그냥 뭔가 이제 진짜 바뀌겠구나. 더 합리적이고 약간 정의로울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풍의 열기와 함께 2011년 9월 19일 드디어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죠. 의사라는 경력도 있고 기업가라는 경력도 있으니까 뭔가 기존 정치인하고는 다른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호감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아쉬운 보이지만 그거를 충분히 본인이 활용해서 잘 살리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별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어요. 저 안철수 현상은 어느 날 그냥 푹 꺼질 수 있다. 그리고 저렇게 연예인처럼 등장한 사람은 과연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국민들의 기대 온도는 싸늘히 식어만 갔습니다. 문재인하고 통합할 때 그때 좀 양보를 안 하셨으면 이제 창당, 이제 합당, 그리고 탈당 반복하는 거를 보면은 속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브루킹이 딱 떠오르네요.
뭐 댓글 조작 사건, 리베이트 사건. 국민들의 기대와 달랐던 정치 행보.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는데요. 속사정을 알 수 없었던 일련의 사건들. 제가 후보 양보 이후에 40회가 넘는 전국 유세 그리고 3회에 걸친 공동 유세를 했습니다. 안 도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1%라도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제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타겟이 안철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온갖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되게 쉬운 먹잇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님이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밑에서 좀 방어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없이 그냥 대표님 혼자서 그거를 계속 뭐 온몸으로 받았다? 이런 게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들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사실 뭐 드루킹 사건, 뭐 댓글 조작 사건은 안철수 후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누군가는 실망감을, 누군가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냥 좀 어떻게 좀 강력하게 대처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밀려난 것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해명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좀 되게 강한 모습도 필요하잖아. 어쨌든 뭐 진짜 뭐 싸워서 이길 만큼 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는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어요. 묵묵히 제가 제 할 일을 하다 보면 정치에서도 그럴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왜곡이 진실이 되는 그런 쪽이 정치였습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고,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설명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는 거죠.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뭐 사소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밥을 안 산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짠돌일 수 있겠어요? 이 여의도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난다, 그런 말이 정말로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거의 한 80~90%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본 사람과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한 분이라도 더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고 제대로 알리면 많은 오해들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직접 만나 뵙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또한에 수많은 곡절과 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 놀라운 것이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마라톤을 했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뛰었고 하다못해서 이제 자기를 위로해주고 했던 부인조차도 너무 힘드니까 부부가 함께 마라톤을 뛰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견디기 힘들 때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달리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그렇게 달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다시 국민 앞에 선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이제야 절실히
깨우친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를 고집하며 또다시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선을 넘은 이유. 그에게 선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진보와 보수, 거대 양당 체계를 넘는 것이었으며 정치적 이념과 관행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세대를 넘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률가 출신들은 과거에 대한 응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자들은 미래를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가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을 잡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서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 대통령이 필요한 때입니다. 캡처를 해서 SNS에다 올리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메타버스에서 발표했었죠. 정치라는 거는 이 앞을 내다보면서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서 늘 상상을 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가 상상력을 좀 많이 넓히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을 걷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정치를 표방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다 오래 못 가서 그냥 포기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님은 정말 10년이 넘도록 제3의 길을 갔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국민들이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어요. 벌써 10년째 계속 양보만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양보만 하는 그런 후보에게 기회를 언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젊었을 때 백신으로서 컴퓨터를 치료했듯이 그 백신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진짜 싹 물갈이하고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거. 수고하셨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 때문입니다. 지금 고민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대 매일 어딜 바라보나요? 그대 매일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 느낄 수 있죠. 나도 바라고 있죠. 그대와 나 함께 꿈꾸는 세상. 난 그대 곁에 서서 난 그대 손을 잡고 그대와 함께 걸어가면서 난 그대 행복 위해 내 모든 걸 다 바쳐 난 오직 그대만을 봅니다. 단 한 곳 국민만을 봅니다.